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는 여소야대 전국으로 들어섰는데요. 여야 간 협치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제3정당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뉴스엔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달 초 당의 새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되셨어요. 네, 지방선거를 이제 코앞에 둔 상황이라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취임 일성으로 힘 있는 행보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취임하시고 이제 한 2주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 지방 소멸이 가시화된 그런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소멸 위기의 지방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걸 각 후보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과연 책임성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좀 반성이 됩니다. 특히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번에 대선의 낙선자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이런 적대적 갈등의 그런 대립 정치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내오고 실천해 왔던 그런 후보자들한테는 좀 재앙 같은 선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사실 완벽한 정당은 아니지만 이런 적대적인 양강의 대립 정치 속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또 호명되지 못하는 가난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힘있게 제3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는데요. 또 어제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또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를 했는데 어제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다가 네. 지금 달려왔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다.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대결이 아니라 보다 협력적인 정치를 말씀하신 대목에서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 앞으로 야당과 책임 있는 그런 대화를 진행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고요. 단지 좀 안타까웠던 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로 야당을 정부 운영의 주체로 존중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다면 이번에 국무총리나 그 내각 인선 과정에서 사전에 그 원칙이 좀 지켜졌었으면 지금 같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네. 처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내각 인선 문제로 여야 갈등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 그리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행정부 경험도 풍부하고 네. 국정 운영도 실제로 이제 해보셨고 다만 이제 공직에서 은퇴한 후에 자기 관리 이런 부분들이 과연 총리로서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이제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금액의 연봉을 받으셨고 그 업무라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이런 특정 사익의 로비를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입장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의 경력이나 평판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법 형사 체계를 책임지는 그런 정무직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태도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이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 세력이 자신의 경쟁자나 반대자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수단으로 실제로 검찰을 불러냈고 일부 검사들이 여기에 이제 부응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 후보자가 이 고리를 끊어내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대단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네. 갈등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정 이제 대화와 협치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 만찬이 이제 어제 네. 추진이 됐다가 결국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여야 영수회담 필요성과 또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네. 제일 먼저 요청한 겁니다.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번 정부는 여소야대 정부지 않습니까? 네. 정부 운영에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의회와 정당을 우회해서 하는 정치는 올바르지도 않고 또 뭐 취임사에서도 밝히셨지만 의회 정치자가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대화와 이런 시간 많이 필요하고요. 야당도 야당을 대통령께서 정부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야당도 책임 있게 윤석열 행정부가 성공해야 시민들이 국민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협치 그리고 그 과정에 정의당은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해서 행정부와 대화와 협력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은 빨리 추진되는 게 빨리 그렇죠. 만나는 게 좋다는 네.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또 운영이 계시다가 지금 네. 인터뷰 응해 주셨는데요. 추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이 53조 3천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분인데요. 민주당은 가불 추경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 규모와 면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뭐 모든 선거 공약이 액면 네.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죠. 하지만 최소한 공약의 내용에 후퇴가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해와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50조의 손실보상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50조 임대료 나눔제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약과 다른 추경안을 제시했어요 하면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리고 좀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인수위가 약속했던 우리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 예산은 아예 하나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네, 또 6월 지방선거가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의당도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민심을 끌만한 정의당의 차별화가 된 전략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의당의 역할과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가난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차별받는 모든 시민들을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사실 적대적인 공생 정치를 해온 거잖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호명되지 못하고 사라진 이름들을 정확히 호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정치의 책임성을 늘 명심하고 또 시민들의 삶을 실체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타협과 조정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제3정당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정의당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짧게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려볼까요? 저희 5.18 기념식이 이제 내일 42주년 되는 날인데 네. 정의당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 의원단뿐만 아니라 대표단 모두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예를 갖추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현장 출정식을 이동해서 가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 내각 인선과 추경안 처리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